꽃송이 버섯이래야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 이제 버섯은 수십 종의 이제 식용, 약용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꽃송이 버섯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인공 재배에 성공을 아직 못했고요. 일부 이제 이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 가까운 그 경동시장에 가보시면 100g 이렇게 담아가지고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섯치고는 너무 귀한 몸이기 때문에 약용이나 식용으로 이렇게 드시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왜 꽃송이 버섯이 그렇게 비싸고 재배하기가 힘드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꽃송이 버섯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인공 재배에서 폐사를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배양을 해가지고 생육을 하기 이전에 약 한 30%가 지금 국내에서 재배하는 거로는 30% 이상이 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꽃송이 버섯이 보유하고 있는 그 성분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베타글루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제품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베타글루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타13D글루칸이 있고 14D글루칸이 있고 16D글루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암이나 이 당뇨나 아니면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그 면역병에 발생되는 것을 막아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베타13D글루칸입니다. 이 베타13D글루칸은 발견된 것이 1960년대에 미국의 록펠러 대학에서 이 대학에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것을 기리와 밀과 그 껍데기에서 나오는 효모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발견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1980년대에 일본 동경대에서 그 산에 한 800m 고지에 올라가는데 아주 그냥 잘생긴 이쁜 양배추처럼 이렇게 큰 송이 버섯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산에서 나오는 이쁘고 잘생긴 버섯은 거의 독버섯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나쳐 버렸는데, 동경대 교수가 그 버섯을 뜯어다가 동경대 약대에서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성분 검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막 발표를 한 그 베타글루칸이라는 것이 50%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품센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베타글루칸을 검사했더니 미국에서 발견한 13D글루칸이 43.6%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동경대에서 암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동경대에서 이제 의약으로서 개발을 했고, 또 동경대에서 이 꽃송이 버섯을 가지고 힌지에 실험을 해서 30마리에다가 이 암균을 갖다가 이제 주입을 시키고서 25마리는 꽃송이 버섯을 생으로 먹이고 5마리는 꽃송이 버섯을 안 먹였는데 50일 만에 그 쥐가 5마리는 자기 몸무게 3배가 되는 암덩어리가 됐고, 25마리는 암이 전혀 발생이 되질 않아서 치료가 되어 있는 이 동경대에서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전에 가시면 국립한방의학연구소가 있는데 그 센터장님이 마진열 박사님입니다. 그 마진열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경대에서 실험한 것을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8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그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냐면 이 면역력의 병인데,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의학이라든지 감기만 걸려도 항생제, 우리나라 돼지나 닭이나 장어나 이런 데도 항생제 덩어리입니다. 그 항생제를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면역력에 약해서 암도 오고 이 모든 만병의 근원인 면역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항생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은 1년에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항생제거든요. 그러려면은 항생제나 암이나
똑같은 이 면역에 이기지 못하는 이것을 베타글루칸, 1,3-디글루칸이 면역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베타글루칸으로 인해서 약방에, 약국에 가보시면은 약국에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중에 베타글루칸 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타글루칸 제제는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복용을 하면은 먹는 식용으로서 표고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가 차가버섯 이런 버섯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베타글루칸이 꽃송이버섯에는 약 50%가 들어있고 다른 차가버섯은 약 5%, 상황버섯은 약 10% 정도 들어있고 표고버섯에도 약 3%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고버섯이나 이런 버섯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약국에 가면은 베타글루칸 무슨 제제해서 면역에 강한 이런 그 제품이 수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에서도 우리가 먹는 주식의 쌀에서 상황버섯쌀, 표고버섯쌀, 영지버섯쌀, 차가버섯쌀, 동초마초버섯쌀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쌀을 보시면 현재 표고버섯이나 상황버섯 같은 경우 1kg에 29,400원을 하고 있고 동초마초버섯은 35,000원을 합니다. 아직까지 의학이나 아니면은 쌀이나 건강기능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꽃송이버섯에 나오는 베타글루칸, 1,3-디글루칸을 가지고 개발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 베타글루칸을 꽃송이버섯 추출도 돼 있고 9월, 10월에는 쌀,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하고 의약도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출시 예정에 돼 있고 화장품은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화장품은 옛날에는 화장품 제제 중에서 은이버섯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은이버섯인데 은이버섯이 이제 흰목이버섯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4대 진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양귀비가 저 은이죽을 먹어서 아주 피부가 좋고 이쁘다고 그러는데 저게 피부에 이제 그러니까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순위가 이 꽃송이버섯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꽃송이버섯이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은이버섯도 밀리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베타-1,3-디글루칸은 항노화 물질이고 이 면역력에 뛰어난 겁니다. 현재 지금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잘 아시는 사포닌으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사포닌은 면역 강화제가 아니라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도마도에도 보시면 라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또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도마도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거의 다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에는 선전에는 인삼도 선전을 할 때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에 최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포닌도 아니고 라이코펜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항산화 물질이지 면역력 강화품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타-1,3-디글루칸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2014년에 등록이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병은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 꽃송이버섯에 들어있는 베타-1,3-디글루칸이 이 면역력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 실패를 거듭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사율이 30% 정도 되고 두 번째로는 무게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 한 송이가 적어도 100g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야 지금 현재 1kg이 10만원씩 하는 것을 3만원, 4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60g, 70g 밖에 안 나오고 또 세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베타글루칸 성분이 적어도 일본은 43.6%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 30%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의약 원료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40%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되는데 그게 성분이 미달되다 보니까 꽃송이버섯이 성공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꽃송이버섯이 잘 크고 잘 크려면은 우리가 텔레비에 보시면 맨날 나오는 게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유산균이란 미생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생물만 하더라도 유산균이 1g의 성분이 몇 균수가 어떠냐, 10의 10승이면 100억 마리, 그 다음에 10의 11승이면 1000억 마리라고 하는 이 아주 그 균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그래서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것이 이 유산균을 먹으면 장이 이제 그 건강해져서 우리가 건강해진다 하는 그 면역력이나 성장력에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호수이버섯을 키우는 데는 유산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베타글루칸, 1,3-디글루칸이라는 건 효모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효모인 락토바실러스균이라는 균을 사용을 해서 호수기 재배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사율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중량이 100g서부터 150g까지 나오게 돼 있고, 베타글루칸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게 50.3%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량 생산만 된다 그러면은 의약 원료,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라든지 화장품 원료라든가 식량 산업이나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배를 자본 집약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택에 고작 그 1000여 평 되는 규모의 호수이버섯을 키워봐야 이 시중에 나갈 만한 양이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귀농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30평 규모로 하면은 6단으로 했을 때 약 180평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180평인 6단으로 해서 30평에 들어가는 양은 저 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2,000포트가 들어갑니다. 12,000포트가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30평에서 나올 수 있는 생버섯이 1.2톤. 이 정도의 이제 건버섯으로 따지면 약 120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협 하나로 클럽하고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1kg에 생버섯으로 27,000원, 1kg가 27,000원에 납품을 해서 이제 3만원에 이제 포장, 이렇게 해서 3만원에 납품을 하면 하나로 클럽에서 37,000원 내지 8,000원에 이렇게 판매하는 거로. 그러니까 100g, 200g, 300g 단위로 하면은 100g 정도 하면은 3,000원, 700원 정도 되니까 가정에서 뭐 비싸서 못 먹거나 이런 그 고가인 제품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다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품을 생산하는 문제고, 두 번째로는 연구 개발에서 가공, 제품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의약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로 가공, 그 다음에 판매에 이르면은 6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이 가구당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충분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기농을 하려면 일자리도 창출이 돼야 되고 또 수입도 발생이 돼야 되니까 시골 내려가가지고 일자리도 없고 또 수입도 없으면 이게 뭐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기농 사업을 해서 처음에 농업전공사에서 30세대 단위별로 전국을 여러 번 했습니다. 100%다 실패를 했고, 그분들이 1년 살다 보니까 뭐 죽을 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3억에 샀는데 2억도 못 받고 이런 그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농이 아니라 기촌에 맞다고 보면 되고, 고창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정부 농어촌공사에서 30세대를 분양하면서 300평씩 땅을 끊어줬습니다. 그러면 300평에다가 우리가 농산물을 져서 어떤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전혀 뭐 고구마를 심는다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수작물을 해도 300평에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1년에 뭐 단돈 몇백만 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한 사람들이 그거를 팔려고 내놓다 보니까 사는 사람이 없고 이런 그 기회 현상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귀농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방법은 우선은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고 수익이 보장돼야 되고 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30년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영웅지버섯을 갖다가 상황버섯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분양을 할 때 몇백 원, 200만 원, 요거는 갑동이네, 요거는 울동이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상황버섯이 1kg에 200만 원을 갔으니까 그 엄청난 수입을 발생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냐면 1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서울대 교수가 상황버섯에 10%가 들어있고 차가버섯에 약 5%의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 그런데 나무 토막을 삶아서 먹어도 안 먹는 것도 조금 낫겠지만 베타글루칸 추출이 2%도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베타글루칸은 추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냉 알칼리 방법이 있고 열 알칼리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는 할 수가 없고 세 번째인 열수 추출입니다. 열수 추출은 물에다 끓이는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너무 잘 아시는 상황버섯을 갖다가 물에다가 끓여서 그 물을 잡수었거든요. 그러면 암도 낫고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해서 그 상황버섯을 많이들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사서 드셨는데 서울대 교수께서 발표를 하기를 먹으나 마나다. 안 먹는 것도 조금 낫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뭐냐면 베타글루칸이 10% 들어있는 건 맞다. 그런데 열수 추출을 해도 추출이 2%도 안 되니까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서울대 교수하고 충북대 약대 학장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하고 차가버섯이 그렇게 이제 가격 폭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5, 6년 후에 그 교수님들이 상황버섯에서 베타글루칸만 추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베타글루칸을 추출한 것이 얼마냐? 지금 미국에서 효모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오는 것은 1kg에 약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병원이고 암병원이고 이런 데는 그 제재를 수입을 해다가 암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경대에서 발표를 하고 미나힐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나힐스라는 회사는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반일 감정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미나힐스라는 회사는 자기네 회사를 이름을 따서 M자하고 H자를 따서 MH3라고 씁니다. 베타글루칸 1,3-디글루칸을 갖다가 1,3-D 미나힐스 MH3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동경대에서 그 발표를 한 뒤에 미나힐스라는 회사에서 이 농구하고 그 협력을 해가지고 인공 재배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꽃송이버섯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43% 이상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성공을 못한 데다가 또 베타글루칸도 20% 30%를 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꽃송이버섯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도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과잉 공급이 되면 가격도 폭락하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재배를 못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인공 재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통까지 6차 산업을 한다고 보면은 누가 감히 여기를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너무 자본이 집약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꽃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데 성공을 하고 또 의학이나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그 화장품이나 식량산업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이천하고 가평에 약 한 200여 세대를 마련을 해서 그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30평씩에서 6단으로 하니까 약 180평 바닥 효과로 거둘 수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월에 한 1.2톤 그러니까 건버섯은 122kg면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억 2천 정도에 되는 가격입니다. 그 3분의 1이면 이제 4분의 1, 3분의 1이면 3,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원가를 공제하고도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그런 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꽃송이버섯이 아닌 다른 무슨 상황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얘기한 은이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재배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도 안 해야 된다. 아주 귀한 이 꽃송이 버섯은 현재로서는 인공 재배도 실패를 했고 또 성분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우리나라에 너무 잘하시는 얼마 한 5년 전 유진이가 이제 나와서 그 내추럴 엔터텍에서 여성 갱년기장애 치료제로 그 백수호를 가지고 해서 그 회사가 한 1조 정도의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사가 물론 이제 제가 그 회사가 잘못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가 백수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문 닫기 한 6개월 전부터 면역엔 글루칸이라는 제품이 나왔었습니다. 그 면역엔 글루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내추럴 엔터텍에서 미국에서 베타글루칸을 1kg에 500만 원씩 수입을 하다가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홈쇼핑에 띄워가지고 면역엔 글루칸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다가 백수호를 속여서 파는 바람에 문 닫으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약국에 가면은 내추럴 엔터텍에서 나오는 베타글루칸, 면역엔 글루칸이라고 해서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홈쇼핑을 했었으면 상당히 성공을 했을 텐데 그 점 실패를 한 점이고요. 현재 모든 그 신문에서는 그 모든 이 성분이 좋은 성분도 있고 나쁜 성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개발을 못한 게 있죠. 근데 꽃송이버섯에서는 베타1,3-D 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고 너무 잘 아시는 영진약품에서 구름산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제약회사 중에서 주식으로 3위입니다. 매출액은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유한여행처럼 1조 3천억, 종근당처럼 9천억, 제약품 9천억 정도 되는 회사를 제끼고 이 주식은 세 번째입니다. 1위가 한미약품, 너무 잘 아시는 한미약품이고 2위가 유한여행이고 세 번째가 영진약품인데 그럼 영진약품은 왜 주식이 그렇게 뛰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산꼬리풀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은 산꼬리풀이라는 이게 이제 들깨섬이 길어가지고 꽃이 막 피는 꽃인데 그것을 10년 전부터 음성에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진해 거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 FDA에서 공인 중에 있는데 거기서 도장을 찍는 순간 영진약품은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1, 2위를 다툴 수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주식이 이제 영진약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 그 다음에 유한영행, 그 다음에 이제 영진약품이 3위인데 그 회사가 국내 시장이 그게 시판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2,500억, 글로벌 시장이 25조라고 합니다. 그럼 25조면은 뭐 우리나라 1위 제약회사가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베타1,3-D 글루칸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전자나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위에 점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도 더 상당히 발전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꽃송이 버섯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꽃송이 버섯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